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은 앞에서가 아니라 안 했구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가 아니라 안 했구나. 해야 되는구나.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기 전에 그 중에 좀 간단한 뭐야 이거? 더하기 빼기랑 실수배까지 일단 먼저 해보자. 일단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려면은 선생님 18단원에서 얘기했죠. 더하기 빼기가 가능할 조건이 뭐지? 에? 뭐? 아니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각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꼴이 같아야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꼴이 달라. 도행렬이. 여기는 이게 더하기를 하려고 하면 1행 1열의 성분끼리 더하고 1행 2열의 성분끼리 더하는데 얘는 더할 게 없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정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책 가졌어. 안 가졌으면 진짜 화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령 화나게 하는구나. 어떡하지? 같이 봐. 덧셈 뺄셈이 가능하려면은 그 두 행렬의 꼴이 같아야 된다. 두 행렬 혹은 세 행렬, 네 행렬의 꼴이 같아야 된다. 꼴이라는 건 뭐예요?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인지 그게 일치해야 그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실수배는 뭐겠어? 어떤 행렬의 실수배? 행렬에다가 실수를 곱한다 라는 건데 이걸 이제 표현할 때는 행렬에 1, 2, 3, 4 이렇게 표현하고 실수배를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모든 성분에 곱하면 되므로 실수배는 항상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배는 뭐라고? 모든 성분에 그냥 곱하면 돼. 그 실수를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그래서 조건이 따로 없고 덧셈 뺄셈은 뭐가 같아야 된다? 꼴이 같아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한다?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성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같은 위치라는 거는 그 행열의 위치, 행열의 숫자 같은 거. 영행열이라는 건 뭐겠어? 영행열.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O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우리 행렬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영행열은 O로 표현해. O 대문자. 그래서 영 형태로. 영행열은 모든 성분이 뭐인 거? 성분이 제로. 그래서 영행열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영행열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놓을까? 같은 꼴일 때, 당연히 같은 꼴이어야 되겠지. 더하기가 가능하려면 같은 꼴일 때 영행열을 더하면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신. 왜냐면 더해도 똑같으니까. 행렬을 조금 똑같고. 그리고 영행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적어놓을까? 곱하는 건 아직 안 나왔네. 이래서 하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 대한 법칙.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일단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할까? 결합법칙.
결합 법칙은 이제 순서를 뭘 먼저 하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은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한 거잖아. 더하기니까 당연히 순서를 바꿔도 똑같고요. 뭘 먼저 하든 어차피 결과는 다 더하는 거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과 결합이 덧셈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오케이. 덧셈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당연히 빼기는 성립 안 해요. 그냥 일반 실수에서도 빼기는 교환 결합 성립 안 하죠. 그래서 그냥 풀까? A, B가 공률이 나와 있는데 공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래. X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걸 통해서 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X를 구하자는 거지. 그럼 X는 X끼리 뭐야? 그러니까 1차 원정식이라 생각하면은 몇 X 좌변은 뭐냐? 2X라고 볼 수 있지? 5X에서 3X 빼면 2X죠? 는 2A 플러스 4A. 실수를 양면에 나눌 수 있죠? 2를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를 구해보면은 A가 5, 2B는 올라가 20 마이너스 30 해보자. 105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빼기 하는 건 뭐 어렵지? 자, 얘도 X나 X끼리 모아보면은 몇 X 좌변에 2X는 몇 A 124일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2B 얘도 마찬가지로 2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나? 그래서 마이너스 2A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배 실수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0 10 그 다음에 B는 20 5 아 맞나? 10이잖아 50 그대로 적으면 되고 더해주면 분분이 어떻게 돼? 20 마이너스 15 5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1번만 해봐 1번. 자, 그 다음에 XP에다가 X배, 실수배를 하고 그 다음에 Q에다가 Y배를 해서 행렬 4, 2, 2, 4를 만들래. 그럼 뭐 식을 어떻게 세울까? 일단 XP를 구해볼게. XP는 뭔데? X를 곱하면 되죠? P에다가 그럼 뭐야? X0, 0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Q Y 2y, 2y, y 해서 뭐가 된다? 4, 2, 2, 4 그래서 여기 두 개 더한 거랑 여기 두 개 더한 게 같으니까 위에 거랑 그냥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뭐고? 4고요 2y는 뭐다? 2니까 x는 몇이다? y는 1, x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 4, 2, 4를 이런 걸로 나타내면은 3P 플러스 Q
되겠네. 4번만 빨리 가. 행렬을 표현하는 거가 좋아요. 아? 행렬을 표현하는 거가 좋아요. 뭐가 좋냐고? 뭐가 좋을까? 좋은 건 없는데. 다른 거 배우면 좋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렬이 이 표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편하다고 했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이 각과 을의 공책과 연필을 산 금액을 계산하면 행렬의 이제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표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행렬 숫자만 쳐. 근데 좋지? 다 표로 그리지 않아요? 어? 다 표로 그리지 일반적으로 표로 그리는데 우리 행렬 아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 숫자만 쳐면 돼. 맞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형될 수학 배우게 되면은 왜 행렬을 배우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곱하기가 이 행렬 전체에서 좀 포인트랄까? 되게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처음 이런 형태의 곱하기를 해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해. 그러니까 행렬의 곱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생각할 때는 우리 더하기 빼기처럼 각 성분끼리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행렬의 곱하기는 좀 달라요. 일단 행렬의 곱하기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일단 뭐냐면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행렬의 곱이 AB가 정의되려면 282예요. A 앞에 거, 앞에 놈이 이 순서 행렬의 곱하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A 앞에 거의 열의 개수랑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정의돼. 그래서 A 행렬이 m 곱하기 n 꼴이다. 그 다음에 B 행렬은 p 곱하기 q 꼴이다. 형태가 뭐가 같아야 된다고? 곱하기가 정의되려면 n이랑 p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n이랑 p가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정의된다. 오케이? 이거 왜 그런지는 쌤이 이제 곱하기 하면서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행렬이 곱하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C 행렬은 무슨 꼴이 되냐면 무슨 꼴이 되게 이 중간에 거는 없어지고 M 곱하기 Q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해보자. 요거는 필기는 좋겠다. 곱하기가 정의될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아무튼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결과는 뭐가 나온다?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결과에서 보면은 이 각 성분의 그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얘는 1행 1렬의 성분이고 얘는 2행 2렬의 성분, 얘는 2행 1렬, 얘는 2행 2렬의 성분이야. 그때 1행 1렬의 성분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1행 1렬이잖아. 이 순서가 이 1행은 앞에 거에서 가져와. 그 다음에 1렬은 뒤에 거에서 가져와요. 뭔 말이냐면 앞에 행렬에서 1행은 요거죠? 요것과 그 다음에 뒤에 행렬에서 1렬은 이거지? 얘네 둘이 곱해서 1행 1렬의 성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곱하냐면 이 각각의 또 1행과 1렬에서의 그 성분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 각 순서에 맞춰서 곱합니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끼리,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끼리 이렇게. 그래서 이 1행 1렬의 성분은 뭐냐면 AE 더하기 BG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1행 2열의 성분은 어떻게 결정한다? 앞에 거에 1행과 뒤에 거에 2열을 곱해서 이 1행 2열의 성분이 결정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 곱할 때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끼리,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끼리 곱해서 더합니다. 그럼 뭐야? AF 더하기 BH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2행 1렬은 어떻게 되겠어? 앞에 거에 2행과 뒤에 거에 1렬을 곱하면 되겠지? 그 순서는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두 번째 거. 그래서 CE 더하기 D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행 2열은 마지막으로 앞에 2행과 뒤에 2열이 곱해지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니까 우리가 CF 더하기 DH.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6번 보시면은 1행 앞에 거는 뭐야? 1행 2열. 그러니까 O를 적어볼게 일단. 1행 2열, 뒤에 거는 2행 2열.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 1행 2열로 나오겠지. 1 곱하기 2행열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 성분을 결정하면 얘는 두 개의 이제 성분이 있는데 앞에 거 행열이 첫 번째 성분을 결정합니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2. 12가 그 다음에 1행 2열이 두 번째 성분을 결정합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0. 19 이렇게. 할 수 있겠어? 283페이지에 위에 보기 문제 연습 한번 해봐. 전부 다. 빠르게 연습.
계산해보세요. 암산할 줄 안다는 거임.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행렬의 성질 중요한 게, 자,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곱하기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실수의 계산이랑 다른 점. 그냥 우리 앞에서 계산할 때는 곱하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행렬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맞지? 다항식 이런 숫자가. 근데 이제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이걸로 주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영행렬을 곱하면 뭐겠노? 0이지. 뭐 각성분이 다 0이 곱해지는데 당연히 0이지. 0끼리 더하면 0이잖아. 근데 그 A, B 곱해서 0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0일까요? 는 아닙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곱해서 0이라고 해서 그냥 둘 중 하나 0이구나. 우리 일반 실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기본 법칙. 그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 하는 거는 똑같이 그냥 실수는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뭐는 성립 안 한다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또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도 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세제곱도 있고 이런데 당연히 이제 지수로 똑같이 표현을 하고요. 앞에서 하던 것처럼. 근데 거듭 제곱이 정의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거듭 제곱이 정의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네? 왜 이렇게 졸래? 다시 거듭 제곱이 정의되려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있으려면 곱하기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하잖아. 물론 더하기 빼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치,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듭 제곱이 계속 정의되려면 결국
그치 앞에 거와 그러니까 이 행과 열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거듭 제곱이 정의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정사각행렬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거듭 제곱이 정의되려면 뭐여야 된다? 정사각행렬이어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행렬에도 거듭 제곱이 있다. 지수. 근데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정사각행렬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꼭 주의해서 알아둡시다. 우리 다항식에 전개할 때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 더하기 b의 제곱 완전 제곱 정의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앞에서 다항식에서는. 근데 얘는 다항식이 아니라 행렬이다 얘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돼? a제곱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게 존재해.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뭐냐면 숫자에서는 1에 대한 1이라고 생각하면 돼. 1 곱하면 뭐 되니? 그대로잖아. 단위 행렬에서는 2라고 하는데 이 단위 행렬을 곱하면 그 어떤 그 행렬이 그대로 된다. 그럼 단위 행렬은 일단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의 대각선 위의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행렬을 다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해보면 알겠지만 원래의 기존 행렬과 결과가 똑같아요. 단위 행렬 곱하면 뭐다? 그대로다. 그래서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냥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 행렬은 뭐다? 단위 행렬이다. 알겠니? 그래서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 당연히 성립하고요. 단위 행렬을 계속 곱해도 뭐겠어? 단위 행렬 2입니다. 그래서 1 곱하면 1 계속 곱하면 뭐야? 1이죠? 마찬가지로. 다음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두 행렬이 이게 성립한데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이가? 아니지 선생님 방금 적어놨지.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고. ab랑 ba랑 뭐다? 같지 않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뭔 말이야 이게? 같다라는 거지. 여기에서는 ab랑 ba가 이 문제에 한해서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xy를 구하라고 했는데 ab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ba를 구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0xy 1, 2, 3, 4 0xy 자 해보자. 줄을 이렇게 그어주고 자 얘의 결과는 무슨 꼴? 똑같이 2 곱하기 2 꼴이어야 되고 자 1행 1열의 성분은 뭐예요? 그렇지 2x 그 다음에 1행 2열은 y 더하기 12 그 다음에 2행 1열은 이렇게 4x 그 다음에 2행 2열은 2행 2열 3y 더하기 24 이렇게 됩니다. 우변도 전 곱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고 1행 1열은 3y 그 다음에 1행 2열은 4y 그 다음에 2행 1열 x 더하기 18 그 다음에 2행 2열 자 이게 같아야 돼 지금. 그 모든 성분이 같아야 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어떻게 연립하면 좋겠지. 여기 x 보이지나? 6인가요? x가 6이면 y는 3가요. 바로 구해지고 각각에 집어넣어보면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 구했고 8번 해봐. 유제 8번
자, 그 다음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행렬에 쓸 수 있는 정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289페이지 있고요. 중간에 어드바이스. 얘는 언제 쓸 수 있냐면은 그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구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이 2차 정사각 행렬일 때만 왜 이래 이거. 2차 정사각 행렬일 때만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A가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뭐가 성립하냐면 요 식이 항상 성립해. 요 식이. 그래서 A, B, C, D가 각각의 이제 성분이라 했을 때 이 관계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식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역은 성립할까? 일단 항상 그 명제가 있으면 명제가 참이잖아.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참이야? 는 대부분 아니라고 가정하면 돼.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인 경우가 뭐야? 그 둘이 같을 때 명제도 같고 역도 참이잖아.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잖아. 근데 일단 모든 이제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이 똑같이 역도 참이다라는 건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적어놔. 아까 뭐였어? A가 그 영행렬을 곱하면 뭐라고? A 여기 0이라고 했잖아. 맞지? 영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이라고 했지? 그러면 A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B가 영행렬이라고 볼 수 있냐고. 이건 아니에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은 거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밑에 이제 발레를 보면 알 수 있죠. A가 100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 거. 발레도 이제 보여놨지. 그러니까 그 단위행렬일 때. 그래서 아무튼 이걸 성립하면 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쭉 전개해서 보여주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우리 곱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보이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자 이걸 임을 보이시오 9번 유제 9번 보면은 그럼 A에 대해서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 5A 그 다음에 AD AD 마이너스 BC 6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5E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 A 세제곱을 어떻게 구해? 이걸 가지고 A 세제곱을 구하래. 이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E가 영행렬이다 라는 게 성립해요. 그럼 이때 A 세제곱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A를 일단 곱해봐. 세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A를 곱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5A가 여긴 뭐야? 영행렬이겠지. 영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을 했잖아. 그래서 영행렬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A로 일단 표현을 하면 A 제곱을 물론 구할 수 있긴 한데 A 제곱을 안 구하는 게 곱하기를 안 하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A 제곱을 또 A로 표현할 수 있지. 여기에서 뭐랑 같아? 이항시키면 5A 마이너스 5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은 뭐랑 같다? 2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E의 플러스 5A도 있네. 계산하면 20이니까 20A가 그 다음에 몇 E?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이지 이항시키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최제곱이 빠르게 계산. 물론 최제곱을 직접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면은 그 행렬끼리 곱하기를 하지 않아도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켈리 해밀턴 정리는 행렬에서 유일한 공식이니까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이거 뭐고 이거? PQ 뭐고 이거? 바로 나왔네. 켈리 해밀턴 쓰라는 거지. A가 뭐니까 지금 2차 정사각아니야. 그럼 P는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D여야 되지. A 더하기 D가 뭔데 여기서? 2니까 P는 뭡니까?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AD 마이너스 BC여야 되지.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하면 몇이야? 마1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립하는 식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영행렬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2번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 아까처럼 차근차근 만들어내면 되지. 그죠? A 세제곱과 A 4제곱만 A로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를 곱하면 A 세제곱이 A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A를 한 번 더 곱하면 A 4제곱도 A로 표현되겠지. 근데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아? 다항식에서도 이런 게 나오잖아. 얘는 다항식은 아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왜냐면 A랑 E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서로서로. 그래서 뭐냐 얘를 나누기를 해. 그러면 뭐야? 점 중간에 띄워야 돼. 2차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A 제곱 그리고 빼주면 그건 뭐야? A 어떻게 되지? 빼주면 떨어지고 마지막 3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항식에서 배웠다시피 이 시계값이랑 같은 값은 뭐야? 이 나머지랑 같은 거지. 왜? 이 나누어주는 행렬이 뭐니까? 0행렬이니까 곱하면 0 될 거 아니야. 곱시한 것과 알겠죠? 똑같이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10번 해봐. 그 다음에 A의 n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에는 최소값.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n번 곱해서 단위 행렬. 곱해 봐야지. 언제 단위 행렬이 나오는지는 해봐야 돼. 그래서 1, 3 일단 A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이너스 2. 그다음 두 번째는 3 마이너스 3. 그다음에 2행 1열 1이가 그다음에 2행 2열 1이가 그다음에 A 세제곱은 여기다 한 번 더 1, 3, 마일, 마일을 곱해보고 이렇게 1행 1열 1 그다음에 1행 2열 0 2행 1열 0 1 뭐가 나왔어? 2가 나왔네요. A 세제곱 2가 나왔습니다. 세제곱만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A 97승을 구하래. 97번 곱해야겠니? 당연히 아니겠지. A 세제곱이 뭐니까? 2니까 A의 97제곱은 뭐랑 같아? A랑 같나? 96이잖아. 나도 떨어지는 게. 그 다음에 A의 11승은 또 뭐랑 같아? A 제곱이랑 맞지? A 제곱은 아까 우리가 거듭 제곱하면서 구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마2, 마3, 1, 1 그대로 쓸게. 여기다가 뭘 곱하면 x랑 y를 곱해서 뭐가 되는
8이랑 3이 되는 xy를 구하래.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8은 1행 1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2행 1열 x 플러스 y.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xy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경연아. 경연아 나오죠. 나오긴 뭘 나와? 지금 꿈속에 나오니? 얘들아 잡으면 알아서 깨서 해라. 아 서서 하든가 아니 밖에 나갔다 오든가 뭘 해야지. 졸리면 그래서 세제곱 2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풀어봐. 다음 빠르게 하고 왜? 공통일 292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를 A로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 어떻게 했던 건지? 저 이거 그때 안 풀었는데. 그럼요. 어? 풀었어요. 예. 얘는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4제곱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일단 뭐 해볼까? 제곱을 해봐야지 뭐. 곱하기를 하면은 여기다 저기 자 불러봐. 64 빼기 40 24 그 다음에 30 올 빠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20 120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플러스 25 마이너스 60. 예? 해서 얘는 해봤더니 실수로 묶여져. 뭐로? 하고 나니까 뭐다? 3. A 제곱은 3A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은 뭐고? 3A 곱하기 A니까 3A 제곱이고 다시 9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4제곱은 뭐다? 27A다 라고 돼 있으니까 A로 나타내면 몇 A냐? 더하면은 1, 3, 9, 27 그래. 그 다음에 2번 쟤는 A가 1, 0, 마 1, 1 이렇게 됐을 때 A n제곱이 이렇게 되는 걸 찾으래.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규칙을 얘도 찾으라는 거죠. 곱하기 계속 거듭 제곱을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A 제곱을 곱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모양 1, 0, 마 2, 1 그 다음에 바로바로 되제? 세제곱은 뭐다? 1, 0, 마 3, 1 이제 눈치챘지? 뭔데? A n제곱은 나머지는 1, 0, 1 똑같고요. 여기 이제 1행 2열의 성분이 뭐다? 마이너스 n이다. 그럼 요렇게 되는 거는 n이 뭐일 때야? 10일 때죠. 문제 안 오나?
아, 그 목요일부터 특강인 거 알죠? 2시부터 11시까지 하시면 돼요. 매일은 아니고 다행히도 너네 이제 심하는 날은 2시에 와서 쭉 하면 돼. 자, 그래서 293페이지. 자, 여기 필기 좀 해야 돼요. 여기 293페이지. 이거 중요하다. 자, 행렬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또 중요한 부분이지 그거.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 근데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몇몇 가지. 그거를 알아두면은 우리가 행렬 문제 푸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경우 몇 가지만 적어 놓읍시다. 첫 번째. 적으세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이 FA와 FB가 뭐냐면은 A 행렬에 관한 식이 어떤 식, 모든 식. 얘는 B 행렬에 관한 모든 식. 이렇게. 이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적었어? 중요하다, 중요. 아, 또 있다. 저거. 안 되는 경우 보통 이제 예시로서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만 성립한다. 달달한 거 나오네. 다 적었니?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이걸 할 때마다 이제 뭔가 증명을 해볼 필요 없이 바로 교환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답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교환법칙 쓸 수 있으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알 건데 연습 문제 풀어봤으면 혹은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은 교환법칙 성립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일단 왜 그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역행렬을 안 배웠기 때문에 교과서를 빠졌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게 곱해서 그 단위행렬이 되는 경우가 서로 이제 역행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여기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 일단 우리 결합법칙 성립한다라는 건 알고 있죠. 행렬끼리 이렇게 좀
일단 좌변부터 정리를 하자면 지금 1번 경우를 증명한 거다. 증명. 왜 그런지. 좌변 먼저 보면 AB가 뭐니까 2니까 좌변은 A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변이 아니라 이렇게 A는 A, B, A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B를 곱하자. 이렇게. 이까지 되니? 그럼 이렇게 해서 B를 곱하면은 AB는 다시 뭐니까? 어? 야, 2잖아요. 단위행렬.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제 이게? 이게 단위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AB가 처음에 AB가 뭐였어? 단위행렬이었지.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단위행렬이 되려면 이 BA 중간에 있는 게 뭐일 수밖에 없어? 단위행렬이요. 예. 네. 선생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특강 시작인 거 예전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들었지? 들었지? 2시까지 와라. 늦으면은 죽는다. 특히 공통 1 듣는 학생. 어느 하기 싫어가는지. 공통 1 듣는 사람 누구냐? 여기 공통 2는 옥쌤. 그 다음에 대수는 송쌤. 그 다음에 중등 기하는 류쌤. 봅니다. 그래. 아무튼 결론은 뭐가? BA가 2로 같다. 그래서 AB랑 BA가 지금 2로 단위행렬로 같지 1번 경우에. 그래서 1번이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봤어.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문제에서 해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2번 경우에서 B가 뭐 이런 경우를 해보자. 2번 요거의 예시죠. B가 A 이렇게 됐을 때 AB는 뭐고 여기 앞에 A 곱하면 되죠. 맞지? BA는 뭐야? 뒤에 A를 곱해서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죠? 같은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네 둘도 똑같이 AB랑 BA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 나오잖아. 지금 AB가 뭐래? 야, A 더하기 B가 뭐래? 293페이지에 3, 1에. 그럼 이 경우는 뭐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왜 그런지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얘도 A를 곱하면은 됩니까? A를 앞에다 곱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A를 뒤에다 곱할 건데 그럼 뭐야? 되죠? 같은 거 알겠니? 그래서 더한 경우 더해서 단위행렬이 되는 경우도 뭐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얘도 성립한다. 이 경우도 하나 해볼까? A 제곱 더하기 A랑 B랑 곱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얘도 A를 곱한다. 그러면은 뒤에다 얘가 볼까?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4번은 할 필요가 없는 게 1번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되거든.
AB가 단위행렬이면은 둘이 바꿔도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네 곱한 게 단위행렬이면은 아이고 둘이 순서 바꿔도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B랑 A제곱 플러스 A를 곱한 것도 단위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1번 경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1번인 경우에 경환법칙 성립한다라고 쌤이 아까 증명해 보여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야? 랑 A제 B 더하기 BA구나. AB랑 같으니까 AB랑 BA랑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경우에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러면 1번 BA는 뭐겠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B랑 BA랑 같겠죠? 영행렬. 그 다음에 2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얘네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 뭐 한대? 마이너스 2AB로 해주면 이 경우에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한 뭐야? 9인가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거 알면은 너무 쉽고 빠르게 풀리기 때문에 요 가지수는 알아두자. 요거 말고는 거의 잘 안 나와. 요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5번 풀어보시고요. 유제 연습 문제 펴놔라. 좀.